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0월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2021년 10월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10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자, 기본적으로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토의 기운이라 가지고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이 기본일 수도 있겠고,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의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달에는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이렇게 화개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는 이런 시기에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도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개살이 삼합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할 때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철학, 아니면 교육이나 출판, 문화 같은 다소 좀 정적이고 지적인 일에 관심도 많고 또 능률도 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10월달 무술월이죠.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8세, 68세 되시는 분들 갑오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막 잉태한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에는 힘이 좀 붙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또 주변에 부살핌도 있는 시기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막 잉태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그 열매가 크지 못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희망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활동적인 그런 일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두각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해도 재물도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분하게 노력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0세, 80세 되시는 분들 임오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선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그 자만심이 너무 강해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취업운이나 시험운이 좋아가지고 취업이나 승진에 좋은 소식도 기다릴 수 있겠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이나 영전에 영예도 올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32세, 92세 되시는 분들 경원년에 태어나셨고 백척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같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따르고 일처리가 조금씩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약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진 분들은 상당히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로 미뤄두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4세, 104세 되시는 분들 무년에 태어나셨고 황생말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거나 아니면 불리한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겠고, 지금까지 하시던 이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12운승이 묘지에 속할 때는 수성의 이분으로 보내는 여유와 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운 사정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형제자매 간에 서로 좀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형제가 상당히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6세 되시는 분들 병원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말에 해당하십니다. 역시 12운성은 묘지죠.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를 수 있겠고,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다음을 위한 휴식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에 부침이 많아 가지고 돈도 잘 모이지 않고, 또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상 여러 가지로 부침도 따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2021년 10월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이 10월 달은 그 양력으로 표시된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럼 먼저 1일날 장성살의 자영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장성살의 자영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판단력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강해 가지고 자신감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인간관계로 인한 구설수나 금전시비 아니면 지나친 일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 이상도 올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반한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예우를 받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심리적으로 여유도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참모직 같은 그런 역할이 어울리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일들이 상당히 능률이 나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결혼 정년기에 계시거나 젊으신 분들은 아기의 탄생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새 사람을 만난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5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또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이 기본이라 가지고 긴급하지 않는 일들은 과감히 좀 정리하고 실속 있는 것들만 모아서 보관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일들은 유지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 그런 시기이고, 바깥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라 가지고 종교나 철학 같은 다소 좀 지적이고 정적인 일에 관심도 많고 능률이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개살 기운에서는 한의학이나 침수학 아니면 종교 철학 같은 다소 좀 특수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학문에 심취하기 쉬운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럴 때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7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19일도 같은 제살의 충이고 31일도 역시 제살의 충이네요.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잔꾀나 인경괴는 상당히 능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지혜는 출중하지만은 관제구슬이 좀 따르기 쉽고 삶의 기복도 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제살운에서는 부부간에도 원거리 출장이나 특권 등으로 인해 가지고 멀리 떨어져 함께 지내기 힘든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밖에서 운전을 하거나 원거리 출장 같은 밖으로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각종 사건 사고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일 날입니다. 천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 20일도 같은 천살의 원진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처럼 천재지변과 같은 뜻밖의 사건들이 생기기 쉬운 그런 하루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 자신이 어떤 일을 주도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신살이 천살에 속할 때는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는 2인자적 역할이 어울리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기도 하겠고, 건강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노출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 쉽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도 생기기 쉽고, 심리적 갈등도 상당히 심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일 처리하기보다는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하루 보내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9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여행이나 출장, 유학이나 이민 같은 이런 일과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이 지살 기운에서는 조상이 음덕이 있는 시기라 가지고 그동안 별렀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직장이나 주거 이동 변동, 아니면 출장 나들이 이런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의 이동 변동, 아니면 출장 여행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2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날이지만은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행운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자신보다 신분적으로 윗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현 상태를 이실직고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고, 옷을 벗는 그런 동작도 포함이 되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는 가족합이라고 그랬죠.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면은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아니면 취직이나 영전 등의 영광이 따를 수도 있겠고,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미혼자분들은 옷을 벗는 동작도 포함이 돼 가지고 약혼이나 결혼 같은 행운이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1년 10월달 한 달 동안의 말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